노력하고 있어도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보다 세상이 더 빨리 변화하기 때문이다. 대개 혁신이라 하면 대단히 앞서 나가는 실천인 것 같지만 실상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은 변화에 발맞춰 현재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변화는 빨라졌고 미래는 당겨졌다.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세상에는 과거의 방식이 통용될 수 없다. 이렇게 빨라지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돈을 쓰게 될까? 기업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2023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삶의 주도권을 키워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할 책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관계와 일터, 공간과 나이, 모든 것이 재정의될 미래. 2023년을 변화시킬 10개의 소비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주변을 잘 살피고 잘 듣는 토끼처럼 2023년 우리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뛰어올라 보자. 평균 실종.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모범 답안이었던 평균의 실종으로 인해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 등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시장은 승자 독식으로 굳혀지고 있다. 양극, N극, 다극의 사회에서 무난함, 적당함이라는 수식어는 애매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중간이 사라지는 지금 이 시대, 평균을 뛰어넘는 당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안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오피스 빅뱅.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대사직과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과 워라밸,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 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송두리째 달라지는 일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피스 빅뱅은 나에게 맞는 일에 가치관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점점 더 빨라지는 변화와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체리 슈머. 구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 피커라고 한다면 체리 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말한다. 무지출과 조각, 반반, 공동구매 전략을 구사하며 현대판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넘고자 하는 진일보한 합리적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덱스 관계.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로빈 덤바가 말한 인간관계의 적정한 수 150명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걸까? SNS를 통한 목적 지향적 만남이 대세가 된 오늘날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로 분류되고 정리된다. 노력 또는 우연을 통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풀을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인간관계에서조차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려는 자기중심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나의 친구는 어디까지인가? 뉴 디맨드 전략.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소비자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연다.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껏 써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 유연한 상품.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서도 기업은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깅 모멘텀.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 디깅러의 세상이 오고 있다.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컨셉에 열중하는 컨셉트형 디깅러.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몰두의 정도를 높이는 관계형 디깅러. 특정 물건이나 경험의 수집을 통해 만족과 과시를 추구하는 취미형 디깅러. 자신의 열정과 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들은 과거 오타쿠와 달리 현실 도피적이지 않으며 더 진일보한 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알파 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 알파 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다. 100% 디지털 원주민이자 벌써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알파 세대.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 알파 세대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다. 선제적 대응 기술.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실내가 좀 어두운데 밝으면 좋겠어.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있던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 기술이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소비자가 불편을 느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위험을 감지할 여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는 좋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 기술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공간력. 멋지다고 소문이 난 공간은 어디에 있든 늘 사람들로 붐빈다.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 공간이라도 실제를 이길 수는 없다.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는 지금 이 시대에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소비시장에서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네버랜드 신드롬.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누구나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 나이만큼 충분히 늙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어른이란 인간 발달의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삶의 지향을 향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도 어른이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2023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우리는 과거의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당신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 나아가 미래에 있게 할 2023년을 먼저 준비해라. 북한람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